6장 결정 트리 이거고, 예, 결정 트리는 분류회기 다중 출력에 사용되는 다목적 머신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기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얘를 이론적으로 조금 알고 조금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가야 나중에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랜덤 포레스트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 훈련할 때 쓰는 카트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이 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밑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뭐 제약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에 그 1절에 결정 트리 학습과 시각화 해서 어, 이게 사이킨런에 들어가 있는 로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이제 이 결정 트리 함수를 불러와서 x 그다음에 y 해서 x는 피처를 페탈 랭스, 페탈 위스로 이렇게 값을 넣고 y는 이제 타겟 값이죠. 이제 레이블 값이고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맥스 뎁스는 이제 이 트리의 깊이인데 트리의 깊이를 최대 2로 두고 이렇게 피스 시키죠. 우리가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에 이제 피스 시키면 밑에 그 그림처럼 요렇게 그 페탈 랭스가 2.45보다 작을 때 true false 그다음에 뭐 페탈 위스가 1.75보다 작을 때 true false 형태로 if else 문과 같은 이런 트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각 트리의 이 노드 그다음에 리프 뭐 부모 자식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 용어는 아마 밑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긴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진이라는 불순도에 대한 요소 그다음에 클래스 세토사라는 이런 레이블 값에 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이렇게 좀 표시해 놓은 이 트리 내용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50개, 150개의 샘플을 페탈 랭스의 특성으로 왼쪽으로 50개, 오른쪽으로 100개 이렇게 나누고 이 100개의 샘플을 또 페탈 위스에 대한 특성으로 왼쪽에 54개, 오른쪽 46개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갑니다. 어, 그래서 이 그 지금 여기에 쓰여 있던 그림을 나타내는 이 코드가 그래프 비즈라고 이 그래프 비즈는 제가 따로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우리 로컬 PC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환경 변수에 이렇게 집어 넣어야 제가 이렇게 그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PIP 인스톨로 깔리는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네. 예측하기 해가지고 어, 우리가 그 트리를 만드는 이유는 어떤 그 특성에 의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하거나 어떤 점을 예측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순수하게 어떤 분류를 잘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이렇게 걸러내주는 이런 그 특성치에 대한 어떤 값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순수하게 어떻게 잘 분류됐는지 어떤 로스 펑션이나 어떤 그 크라이, 크라이테리언인가 그런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라고 지금 설명해 놓은 게 밑에 있는 저희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거는 지니 불순도라고 하는 어
불순도 개념의 어떤 한 종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위 불순도는 순수한 노드면 오직 그 아이리스 뭐 세토사 훈련 샘플만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분류했을 때 그러면 진위 불순도가 0입니다. 이게 진위 불순도가 이제 어 0이 제일 순수 노드고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로스가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이 커지는 거죠. 1에 가까울수록 무질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인 불순도가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식이 이 수식은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이것밖에 없네요. 수식이 PIK 해가지고 K가 1부터 N까지 GI는 i번째 노드의 진입 불순도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나의 한 노드의 불순도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0.667로 계산된 거는 왼쪽 어 아니지 아니지. 여기서 0.667은 사실 이 50개 50개 50개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50개 50개 50개가 3개가 섞여 있으니까 1 마이너스 150분의 50의 제곱 그 다음에 150분의 50의 제곱, 150분의 50의 제곱해서 3분의 1의 제곱을 각각 1 빼기 3분의 1의 제곱하면 9분의 1이니까 9분의 3이고 3분의 1이고 이 계산하면 0.66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 노드에 해당하는 그 샘플의 어떤 얼마나 순수한 정도가 계산되는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불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간단하게 계산한 것처럼 각각 그 속하는 그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 수 비율을 제곱해서 이렇게 빼주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샘플 여기 이제 어디 있지? 여기 진이 불순도가 좀 낮은 축인데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클래스는 하나밖에 없고 세 번째 클래스는 45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순수하게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이 46개가 있다. 그러면 이 진위 계수는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 마이너스 뭐 46분의 46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뒤에 나오는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이션 트리 이 카트 알고리즘의 제일 엄청 핵심적인 그 크라이테리언이고 이걸 가지고 카트 알고리즘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위에서 나눈 이렇게 이제 트리를 만든 이 결정 트리를 알고리즘 학습된 알고리즘 가지고 그다음에 샘플을 이렇게 그 예측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페탈 랭스, 페탈 위스에 따른 이런 그 아이리스 세토사, 그다음에 아이리스 버지컬러, 아이리스 버지니카라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고 여기에 이제 완벽하게 나누진 못하죠.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결정 트리는 약간 단점이 있긴 있어요. 단점이 축의 수직 방향으로밖에 그 분류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if else니까 값에 어떤 이게 이제 true or false니까 이게 x축의 수직, y축의 수직 이런 식으로밖에 가르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이렇게 갈랐으면 더 이 대각선 이 커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갈랐으면 이 군과 이 군이 더 잘 갈라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수직으로밖에 못 가르니까 뭐 특성을 더 많이 이렇게 추가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최선의 결과를 지금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클래스의 확률 추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이 부분은 그냥 그 지금 현재 하나의 데이터를
프리딕트 했을 때 나오는 확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 확률은 어떤 샘플을 여기 predict probability라는 이런 함수에 집어 넣으면 여기에 세 개에 속할 확률을 이렇게 가져오게 지금 그 사이키넌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확률이 90.7%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지컬러, 아이리스 버지니카가 이렇게 0, 1, 2네요. 그래서 이 샘플을 아이리스 버지컬러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클래스 1로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트 훈련 알고리즘이라고, 카트 훈련 알고리즘은 로스 펑크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그 분류했을 때 진위 불순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간단한 그 수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시그마 pi의 제곱에 이 값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고, 불순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이 불순도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K랑 TK랑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K와 TK가 뭐냐? K는 그 훈련 세트의 특성입니다. 특성. K는 특성이고 TK는 인계값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페탈 랭스가 K가 되겠네요. 페탈 랭스가 K고 그다음에 2.45가 TK 임계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트리를 나눌 때 결국 특성과 임계값 을 가지고 트리를 나누기 때문에 이 값을 정하는 게 결국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정 트리를 할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값을 정할 때 이 진위 불순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실 그러니까 자식 노드가 이렇게 그 진위 불순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 값을 정하거든요. 현재 진위 계수는 0.667인데 페탈 랭스를 2.45로 보다 작게 만드는 이 기준을 정하니까 이 자식 노드의 진위 불순도가 0, 오른쪽은 0.5. 이게 이제 최소화되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왔을 때는 지금 진위 불순도가 여기는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밑에 트리를 이렇게 확대할 아, 노, 이 리프와 노드를 확대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는 진입불순도가 0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쪽은 진입불순도가 0.5고, 이거는 좀 나눠야 되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제 카트 알고리즘으로 페타위스와 그다음에 임계값 1.75라는 것들을 학습을 해서 이렇게 내려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학습할 때 이게 예전에 우리가 강학습 때도 배웠고 뭐 이렇긴 한데 특성치를 하나 골라서 이 인계값을 조금씩 뭐 바꾸면서 이 진위 불순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쉬운 설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여러 특성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지금 요 밑에 이게 이제 그 로스 펑크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자식 노드의 그 진위 불순도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자식 노드의 진위 불순도.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자식 노드의 진위 불순도. 그리고 이 M은 이제 전체 샘플 수고 왼쪽으로 걸러진 그 샘플 수.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걸려진 샘플 수로 해서 이 J라는 펑션 이거는 어, 보상함수죠. 그냥 보상함수를 계산을 해서 이 값이 어, 보자.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나요? 낮아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게 비용함수네요. 비용함수. J랑 L이랑 약간
헷갈리는데 이 비용 함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어 뭔가 그 특성치가 골라지고 그다음에 인계치가 골라지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말하려고 그랬더라. 네. 아, 근데 이 알고리즘이 사실 탐욕 알고리즘, 우리 그 강학습에서 배웠던 그리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낮아지는 방향은 이 G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사실 어, 더 좋은 분류를 한 거니까. 아, 그래서 낮아지는 게 이게 확실하네요. 그런데 이제 낮아지기만 하는 형태로 계속 쫓아가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 어떤 로컬 미니마나 이런데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게 완벽한 알고리즘이 최적의 솔루션을 보장하진 않는데요. 어떻게 찾다가 막 이렇게 쫓아가다가 아마 어느 곳에 그 로컬 미니마나 이런데 이렇게 좀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 트리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계산 복잡도는 사실 뭐 결정 트리를 탐색하는 데 로그 m이라는 노드를 거쳐야 되고 이거를 뭐 특성수와는 그러니까 전체 복잡도는 특성수와는 무관하게 뭐 로그 m입니다. 그래서 큰 훈련 세트를 다룰 때도 예측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니까 훈련 세트가 크다는 말은 샘플 수가 많다라는 것 같은데 그 샘플 수가 많아도 이게 이제 나누고 나누는 이런 특성수가 특성수에 무관하게 로그 m이다 라는 거네요. 노드에 해당하는 m이 지금 노드 수인가 m개의 노드를 거쳐야겠다. 아, 이 부분은 제가 좀 약한 부분이네요, 보니까. 각 노드에서 모든 샘플의 모든 특성을 비교하면 훈련 복잡도는 5의 n 곱하기 m 로그 2m이 됩니다. 맥스 피처가 지정되었다면 피처 수. 아,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계산 복잡도는. 그래서 그 결론은 큰 훈련 세트를 다룰 때 예측 속도가 빨라서 어, 우리가 추론하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것들은 사실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딥러닝이나 다른 이런 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추론해낼 때 여러 계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if else만 사실 거치면 되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결국엔 네, 이게 그 훈련 세트의 그 개수와 상관없이 피처 개수에 의존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위에 보면 제 위에 같은 경우 그 카트 알고리즘도 보면은 그 n의 개수가 없고 그냥 m 그러니까 피처의 개수만으로 그 코스트 펑션이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트리를 탈 때도 결국에는 그게 그 피처별로 트리를 타는 거지 샘플별로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트리 탈 때 당연히 예, 그 피처만 그렇죠. 사용하죠. 근데 피처만 고려하지 여기 샘플 위에서 M은 샘플 수인데 여기에 M은 뭔지 모르겠네. 여 M도 피처 에? 아니요. 여기 위에 거는 샘플 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샘플 수. 어, 근데 여기 M은 내가 책을 봐야 되나? 그래서 여기 그 위에 M이랑 밑에 M이랑 뭐가 뭐 왜 이 책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100개의 노드를 거쳐야 된다. 그럼 밑에가 이게 샘플 수인가 이게 그러면? 그럼 피처의 개수가 아니라? 도대체 M의 노테이션이 샘플 수예요? 노드? M이 샘플 수인 것 같아요. M이. 아, M이 샘플 수고 어
자, 로그, 그러면 로그 2는, 이게 이진 분류라서 그러나? 이진 분류라서 그래요. 예. 이진 이진 분류라서 분류라서. 그렇고, 그러면 음, 피처의 개수는 n인 거예요, n? 피처는 저기 노테이션이 모르겠어요. 이거 n은 n 어디 n은 이거요,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건 뭐예요, 그럼? 이거는 피처 수가 n인 것 같아요. n. 어, 아, 어. 그런데, 아니다. 노드 수인 것 같아요. 노드 수. 아닌가? 각 근데 훈련 노드에서. 세트를 다룰 때도, 이게 그 얘기구나. 결국에는 로그 m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많아도 어, 로그 함수로 이렇게 그 돼 어, 있으니까 계산이 빠르다 이런 거 같아요. 게다가 저거 로고 2니까 밑이 네, 2니까 네, 저걸 네. 다시 로고 2로 나눠주게 되니까 더 작아지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밑에 n은 그럼 샘플 개수인 거예요? 아니, 저 피처에 개수인 거예요? 맥스 피처가 n인 거예요? 책에도 노테이션이 안 나왔어요. 이 책이 대충 음, 해놨네. 이거 이 공학자가 쓴 게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난 잘 모르겠다. 내가 뭐 까막눈이다.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거 보고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 큰 훈련 세트에서도 모든 훈련 세트를 이렇게 예측을 할 때 빠바바박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빨리 내가 한 1000개를 예측해야 된다. 딥러닝 그 피처를 이렇게 거칠 때는 되게 연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얘는 빨리 할 수 있다. 복잡도가 엄청 낮으니까. 뭐 특성수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특성수와 상관없이 특성수 피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 노드 수 if s 이 노드의 그 그러니까 이 뎁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뎁스가 엄청 깊어지지 않는 한 연산은 그러니까 이런 연산은 사실 뭐 우리 C에서나 뭐 파이썬에서 엄청 쉽게 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용량 샘플도 빨리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어지나? 그래서 이런 결정 트리를 엄청 많이 만들어도 연산 시간이 조금 작아질 수 있다. 그런 걸 설명하려고 이거 계산 목적들을 특장점으로 약간 설명해 놓은 걸 수도 있겠네요. 예. 하나의 트리는 확실히 어, 연산하는 이런 속도가 빠르니까. 예. 그다음에 그 진위 불순도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 개념이 나오는데 엔트로피는 우리 셰넌의 정보 이론에 정보량을 측정하는 이 지표라고 이 어떤 그 확률에 이것도 제가 CNN 정보 이론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맨날 이걸 하면 CNN 정보 이론에 대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P로 이루어진 이 엔트로피를 그 계산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이것도 지금 0이 제일 엔트로피가 그냥 한 클래스의 샘플만 담고 있다면 엔트로피가 0이고 순수한 거고 만약에 불순하다면 값이 커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로그 함수는 그림이 어,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음수 값을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어, 이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음. 그래서 진위불순도랑 엔트로피 중에 뭐 어떤 걸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대요. 비슷한 트리를 만들어내고 진위불순도는 로그 계산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빠르고요. 이 엔트로피는 로그 계산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어, 엔트로피가 조금 더 균형 잡힌 트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 이건 좀 해봐야 되겠지만
엔트로피가 어, 그 진입 불순도는 빈도가 높은 클래스 한쪽으로 약간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엔트로피는 값이 진입 불순도는 0에서 1 사이인데 엔트로피 계산은 0에서 1 사이가 아닌가? 예, 그래서 좀 더 균형 잡힌 트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매개 변수 해가지고 여러 매개 변수들을 그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처 수, 그다음에 리드 노프 수, 그다음에 샘플 한 노드가 가져야 되는 최소 샘플 수 뭐 이런 식으로 어, 규제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규제 안 했을 때는 사실 우리 그 디시전 트리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인 과대적합에 약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디시전 트리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뎁스나 그다음에 리드 리프 노드의 최대수나 뭐 최소 샘플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값들을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분류를 하거든요. 끝까지. 그게 이제 밑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이 형태에서는 이 지금 분류를 했을 때 이 판별 경계면이라 해야 되나 경계선이라 해야 되나 이 경계선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이 지금 이 점들 있죠. 이거 세모랑 이 동그라미 선까지 이것까지 지금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 민 샘플 리프라고 리프에 이거는 확실히 봐야 되겠는데 분할되기 위해 노드가 가져야 하는 최소 샘플 수를 5개로 정해 놔니까 분할하기 위해서 5개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하나만 딱 걸었는데 얘보다는 일반화가 더 잘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학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 쓰실 때는 무조건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어떤 뭐 수를 정하고 이거 뭐 하이퍼 파라미터 정할 때 보통 그런 값들이 규제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니까 사실 그냥 디시전 트리 클래시피카이어 파이어 해가지고 랜덤 스테이트 42 이렇게는 잘 안 쓰죠 사실은. 뭐 어떤 특성치 하이퍼 파라미터를 쓰죠. 예, 쓸 때 이 뭐 노드 수는 3개까지 뎁스는 3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쓰긴 쓰죠. 음. 그다음에 이제 회귀 우리가 그 랜덤 포레스트에서도 회귀 성능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사실. 결정 트리가 회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회귀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그 x1에 대한 피처에 대한 y 값을 각각 이렇게 이제 계단 형태로 우리가 트리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분류와 핵이 둘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지금 이 코드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y가 x 제곱의 0.25의 어떤 그 노이즈 값을 집어넣은 거고, 이거를 트리 리그레션에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에서 맥스 뎁스를 2로 하고, 이거를 필스 시키니까 이렇게 아래와 같이 뎁스가 2인 그 결정 트리가 나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결정 트리의 어떤 항목을 보시면은 우선은 판별하는 수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MSE를 씁니다. MSE를 써서 민스퀘어드 에러 형태로 민스퀘어 에러가 작은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하겠네요. 이게 작아지는 형태로. 아까는 진이 불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니까 이 한 클래스의 순수함을 측정했다면 얘는 내가 예측이니까 그 예측한 값에 그다음에 샘플 수의 어떤 차이, 에러들을 제곱해서 이렇게 그 평균을 한 이 민스퀘어드
값으로 값이 작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분류를 만드는 형태로 x1 피처는 뭐 x1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임계값 마이너스 0.408 마이너스 0.303 이거를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 스퀘어드 이 두 개의 스퀘어드 에러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 값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네, 밸류가 그 샘플들의 평균인 거죠? 밸류요. 예. 0. 제가 볼 때는 이게 0.303의 값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y 값의 평균. x가 마이너스 0.303일 때 y 값이 아, 0.008이고 왼쪽으로 갔을 때는 0.172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0.065 이 밑에 어, y 값이네요, y 값. 예, 수정 밑에 이 예측한. 값이죠. 이 값 사실. 이 값인가? 음, 예, 예. 그래서 이 값들이죠. 값들 사실. 그러니까 그거랑 예. 그리고 그 거기에 속하는 y 값들의 평균과의 스퀘어드 에러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 밸류와 이 아, 여기에 속해 있는 샘플의 값들의 평균과. 차이를 제곱을 해서 음, 평균을 낸 값이라고 네.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는 막 이렇게 결정면이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은 이런 값들이 이렇게 어, 예측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값들은 이 0.2 값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이 x1이 이제 뭐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이 값,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이 값,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0.088이면 0.088 이 값이네요. 0.088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첫 번째 지금 얘는 값이 사실 우리가 나누기 전에 값이니까 맨 얘는 안 마지막을 쓰는 받은, 맨 마지막? 리프를 받은? 네 맨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 리프 노드. 네 개잖아요, 값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맨 마지막 리프 노드 네 개였잖아요. 그거의 그렇지 밸류, 그렇지. 맞네 맞네. 밸류들. 결국 이거네요. 이거 네 네, 개네요. 네 네, 개. 그래서 이 앞에 값은 사실 그냥 지나가는 값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정확한 이 안에 내가 알고리즘이 뭘 나타내는지는 책에 안 나와 있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는 밸류는 무조건 그 특성 이 값이 들어왔을 때 값을 나타내는 예측값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얘도 예측값이지 않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x 값이 마이너스 0.408보다 작으면은 y 값이 0.213이고 크면은 0.138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보면은 0.4 어쩌고로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값들이 아까 방금 보신 그 값들 네, 이거 두 개.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오른쪽도 보면은 오른쪽도 x 값이 0.2 얼마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음, 회계에서는 이 밑에 최종 회계든 결정트리든 이 음. 최종 리프에 있는 이런 잎사귀에 있는 이런 값으로 쓰이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맥스 뎁스가 3일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제 특징이 우리가 학습하는 결과는 결국에는 이 군에 속하는 평균값을 예측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 회계국선의 평균의 특성, 평균 여기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게 아마 그 MS가 제일 작겠죠, 사실은. 그래서 가운데를 통과하는 거를 만든다. 우리가 선형핵이나 뭐 다중선형핵에서는 사실 이렇게 리니어한 곡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결정트리에서는 약간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죠. 근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더 일반화를 더 잘 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고
뭐 선형회귀나 이런 우리 DNN으로 뭐 회귀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간단하게 진짜 일반화를 잘 해야 될 때는 이 결정 트리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약을 안 두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너무 과대적합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점들을 분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적절하게 어, 이 리프 안에 들어가 있는 샘플 수를 제한을 걸어버리면 최소 값이 10개니까 10개 이상의 값을 뭐 이렇게 제한을 걸면 그러면 일반화가 더 잘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회계를 위한 카트 비용 함수도 이 제의 값이 똑같은데 여기에는 아까 불순도 G였죠. 근데 얘는 MSE, left, MSE, right라고 돼 있고 MSE는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워낙 잘 아실 거니까. 그리고 Y 노드 값이 있네요. Y 노드 예측 값이 평균 값이네요. 평균 값. 그래 아까 지금 그 송채김 님이 말씀하셨던 평균 값이네요. 그래서 평균 값을 예측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위에 이 값들의 의미가 어, 이 샘플의 평균값, 이 샘플의 평균값, 이 샘플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놓친 것 같네요. 예. 그다음에 축 방향에 대한 민감성 해서 결정 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우리가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밖에 이렇게 분류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X1과 X2가 이렇게 반듯하게 X축의 딱 수직인 형태로 잘 분류할 수 있으면 분류되게 이 각 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잘 가릴 수 있는 반면에 이 이 샘플 X1과 X2를 회전을 만약에 이렇게 45도로 시켰다. 그러면 결정선이 이 판별하는 것들이 조금 복잡해지면서 그리고 약간 이 원래 대각선으로 이렇게 갈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계단 형태로 이렇게 되면서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특성인데 회전을 시켰는데 성능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대신 이런 회전 뭐 이런 변형 뭐 이런 거에 조금 어,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 있는 이제 나중에 나오려나 그 주성분 분석 PCA를 통해서 이 회전한 성분의 제일 어, 크게 이제 그 분산을 크게 가져가는 축이 이쪽 축과 이쪽 축이죠, 사실. 그래서 이쪽 축을 나눠서 그거를 이 X와 X1과 X2를 회전을 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가 Z1, Z2가 되는, 이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Z1 하나 가지고, 특성을 나누는, 그렇게 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고, 그리고 PCA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기존 이제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좀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PCA 할 때 이렇게 확실히 좀 들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면 PCA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우선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 PCA 할 때 어, 스케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PCA는 스케일을 맞춰야 돼요. 그 각 특성치에. 왜냐하면 이 값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스케일을 우선 맞추고 PCA를 거쳐서 분산이 커지는 방향의 어떤 축을 찾고 그 축을 하나 찾아가지고 맥스 뎁스를 2로 만드는 이런 어, X 아이리스 로테이트 해가지고 이 회전했다 하네요. 그러니까 왼쪽처럼 이렇게 회전을 한 거겠죠.
회전했을 때 이 값을 그 PCA를 거친 이 값을 핏을 시켰을 때 그때 성능을 보면 왼쪽, 이쪽 Z 원축 하나의 축 하나만으로 이 세 개를 나눌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위에 위에 나눈 게 이거는 그 원래 게 없네. 원래 게. 네. 원래 게 결과가 있으면 X1과 X2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더 비교가 됐을 것 같은데 원래 X1과 X2로 가지고 이렇게 세토사랑 버지컬러랑 버지니카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얘는 PCA를 거친 회전 그냥 그 데이터를 회전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Z1이라는 놈의 어떤 특성치가 설명이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이제 랭스가 있고 뭐 위스가 있고 이런데 랭스와 위스의 성형조합으로 Z1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성능을 좋게 그다음에 간단한 이런 결정 트리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분산 문제. 분산 문제는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 예. 랭스, 위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카트 학습 알고리즘은 확률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에 동일한 모델을 학습하더라도 매번 매우 다른 모델이 생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랜덤 스테이를 이전과 다른 값을 설정해 보겠다. 아까 위에는 랜덤 스테이트가 아마 42였을 거고 지금 현재는 40이었을 건데 40으로 설정하니까 이 값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결정 트리를 뭔가를 쓰려고 하는데 분산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 트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어떤 해법 자체가 이게 NP 완전 문제인가? 이게 할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수학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위에 제가 아마 책에도 적어놓고 했을 텐데. 책에 있구나. 그 책에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까 아까 네. 저기 있었는데 위에 MP 컴플리트 계산 복잡도 있잖아요. 6.5에 계산 복잡도. 오, 아니, 아니요. 여기 바로 거기 있었잖아요. 여기. 예, 예. 이거요. 그래. 최적의 트리를 찾는 게 이게 NP 완전 문제로 알고 있다. 이게 수학을 제가 완벽하게 모르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매우 작은 훈련 세터에도 적용하기 힘들다. 납득할 만한 좋은 솔루션을 만족해야 된다. 하여튼 이게 좀 뭐 할 때마다 달라지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 최적의 솔루션은 못 찾나 봐요.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앙상블 형태로 음, 여러 결정 트리의 예측을 평균하고 이러면 평균하거나 안 가면 뭐 주인값이 작거나 안 가면 투표를 하거나 뭐 이런 앙상블 형태의 어떤 어, 결정 트리들을 많이 만들면은 그러면 분산 모델의 분산이죠. 여기서는 모델의 분산인데 모델의 분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뒤에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고 연습 문제는 간략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100만 개의 샘플을 가진 훈련 세트에서 규제 없이 훈련시킨 결정 틀의 깊이는 대략 얼마일까요? 어, 여기에 아, 결정 트리의 깊이는 아까 그 나왔던 로그 2에 10의 6승 해가지고 20이랍니다. 20. 예. 균형이 잘 잡힌 이진트리의 깊이는 로그 2의 m을 반올림한 것 같습니다.
뭐 이진분류거든요. 그래서 이진분류의 느낌으로 아마 100만 개면 100만 개를 이진 트리로 했을 때 균형이 잘 잡힌 분류를 이렇게 시킨다. 그러면 결정 트리의 깊이는 20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트리 깊이가 100만 개라도 엄청 깊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설명하면 되나? 예. 20이면 꽤 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노드의 진입 불순도가 보통 그 부모 노드보다 낮을까요? 그러니까 노드를 우리가 진입 불순도를 낮게끔 학습을 시키니까 보통은 낮대요. 근데 한 번 잘못 이렇게 뭐 어떤 특수한 경우는 좀 높은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보통은 낮답니다. 예. 그다음에 결정 트리가 훈련 세트에 가대적 합되면 맥스 뎁스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맥스 뎁스를 줄인다. 맥스 뎁스를 줄이는 거는 어, 우리가 8을 쓰는데 만약에 8개까지 뎁스를 허용을 했는데 7로 낮춘다는 거잖아요. 7개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과대적합을 막을 수 있겠네요. 일반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계정 트리가 훈련 세트에 과소적합되었다면 입력 특성 스케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있지.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결정 트리,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입력 특성이 스케일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까 PCA에서는 특수한 경우라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PCA는 뭐 스케일 뭐 조정을 했는데 이 결정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의 진짜 좋은 장점은 내가 온갖 스케일로 이렇게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범위가 요런 범위, 이런 범위 이거나 이런 범위더라도 결국 판별식을 가지고 그 임계값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입력 특성의 스케일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훈련 데이터의 스케일이나 원점에 맞춰져 있는지 뭐 이런 거 상관 안 한답니다. 계정 트리는. 그래서 뭐 가소적합 됐다고 우리가 이거 스케일 조정해 볼까? 요거 우리가 노멀 스케일로 바꿔 볼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뭐 바꿀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사실 더 설명하기도 좋고 이게 이제 explainable AI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계정 트리는. 이걸 가지고 얘는 이 값 특성이 이러니까 일로 분류됐습니다. 일로 분류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좋죠. 입력 특성 스케일조차 우리가 바꾸질 않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100만 개의 샘플 훈련 세트 결정 트리를 훈련시키는데 1시간 걸렸다. 1000만 개는 얼마나 걸릴까? 11시간 걸린답니다. 이게 아까 그 나왔던 n 곱하기 뭐 m 곱하기 뭐 수식 이거를 하면 어, 12.7배 늘어나서 11시간 걸린다 그러고 1시간 걸리는 어떤 훈련 세트에서 결정 트리를 훈련하는데 1시간 걸릴 때 특성의 개수를 2배로 늘리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특성의 개수와 상관없이 그냥 훈련 시간이 알구나. 상관이 있네요. 이게 그 추론하는 데는 특성의 개수와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학습할 때는 특성 개수들을 하나하나씩 불러와서 인계치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성 개수가 뭐 3개였는데 6개면 확인해야 될 특성 개수가 2배로 늘어나니까 훈련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세밀하게 튜닝해 보세요 하는 내용은 사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그리드 서치가 나오거든요. 그리드 서치에서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맥스 리프 노드, 그다음에 맥스 뎁스, 그다음에 민 샘플 스플릿을 이렇게 리스트에 이렇게 담아서 정해 놓으면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212, 27, 27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라가면서 그리드 서치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이 그리드 서치가 앞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파라미터를 베스트 파라미터를 골라서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지금 찾은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전체 훈련 세트에 대해 모두 훈련시키고 테스트에서 성능을 측정하니까 대략 85에서 87 정확도가 나온다. 이 그 파라미터 맥스 리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사이키넌에서 제공하는 그리드 서치 CV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 혹은 규제 이 값들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랜덤 포레스트가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데 이 랜덤 포레스트는 뒤에 나올 거죠, 사실. 뒤에 바로 나올 거고 어, 랜덤 포레스트의 간단한 거는 이제 모델을 엄청 많이 만드는 거 사실은. 모델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그거에 여기서는 아마 평균 값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평균치를 만들어서 1000개의 계정 트리 예측을 만들어서 다수로 나온 보팅 방법이 있고 1000개 계정 트리의 예측에서 뭐 중위 값이나 평균 값을 선택하는 그거 소프트 디시전인가? 하여튼 하드와 소프트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면 더 높은 정확도가 나온다. 0.873 정도가 나온다. 앞서 만든 모델보다 좀 더 나온다고 하네. 예. 근데 뒤에 이제 진짜 정확하게 나올 거고, 요 밑에는 그냥 부르기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예.